Volkswage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권 4개 시도가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합의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충청권만 유일하게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4개 시도가 분담하면 경제성도 있기 때문에 유치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풀어야 할 과제도 꽤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2030 아시안게임 충청 유치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시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재대 최호택 국제교류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 정문현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칼럼니스트 강태섭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준비된 뉴스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이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4개 시도지사는 560만 충청인의 염원과 역량을 결집해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을 열기로 합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충청권에서는 국제 종합스포츠대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4개 시도의 경기장을 활용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대회가 가능해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도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실무 검토 결과 아시안게임 36개 종목 가운데 15개 종목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17개 종목 경기장만 신축하면 됩니다. 관련 예산은 대략 1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돼 부산이나 인천 게임 때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4개 시도가 분담하면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공동 유치를 통해 충청권이 실질적으로 결집하고 잠재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치 후보 도시로는 국내는 대구와 제주, 해외는 필리핀과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움직임이 없는 만큼 충청권이 선제적으로 나서면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2030년 개최지는 2022년 상반기 결정됩니다. 4개 시도는 이달 중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유치 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한 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연말에 국내 후보 도시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2014 인천 게임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18조에 달하는 만큼 충청권 유치가 그 이상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전은 4차 산업, 세종은 행정수도, 충남은 역사 관광, 충북은 청주공항의 국제화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네, 아시안게임 유치계획 발표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이 합심해서 공동 유치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꽤 주목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 국장님, 네. 먼저 어떤 과정과 배경을 거쳐서 이렇게 공동 유치 합의에 이르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저희 대전시가 그 다른 충청권 3개 시도와 함께 이번 아시안 게임 유치한 데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것은 저희 그 지역 내에 이 스포츠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에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이렇게 언제든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사례가 있는데 그 매년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시도에서 개최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 대해서 국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에는 다 이런 그 국제 대회가 있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충청권 4개 시도에는 단 한 건도 이번에 그 선정을 받지 못했는데 그만큼 저희 대전 충청권의 스포츠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대회도 전혀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은 이미 올림픽을 개최했고요. 강원도도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도 오래전에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했었고 또 대구와 강주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오래전에 개최한 바가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대전 충청만 현재까지 국제 대회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국제 그 대회를 유치를 통해서 지역 그 개발 효과도 누리고 또 이런 그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또 대전에 와서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도 부양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 4개 시도 중에서 어느 시도가 가장 먼저 혹시 이 제안을 했다든지 뭐 밝힐 수가 있나요? 예, 이 논의는 사실은 작년부터 4개 시도지사님들께서 수시로 협의를 하셨고, 그래서 지난 2월 7일 날 최종적으로 4개 시도지사님들께서 모여서 앞으로 이 아시안 게임 유치를 위해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가하겠다는 그런 시작으로 4개 시도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충청권이 합심해서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죠. 우리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이 아시안 게임 유치에 나선 것도 참 고마울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충청도가 그동안 한 차례도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좀 의아할 만한 사실입니다. 네, 이번 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최혜택 교수님부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충청 지역이 전국적인 이슈를 받은 것은 1993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했던 대전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전 엑스포는 대전, 이 둔산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대전의 규모가 이제 외연이 확장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엑스포였었고요. 그다음에 199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민련 돌풍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2야당으로 등극을 해서 다음에 DJP 연대를 통해서 정권을 창출하는 이제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 7월 1일에는 이제 세종시가 출범하고, 그리고 2017년 1월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제 대선에 출마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정도가 이제 충청권이 그동안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 속에서도 이완구 총리가 낙마를 하게 되고, 또 안희정 전 지사가 미투 사건으로 또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이고요. 네. 전 대전시장인 권선택 시장도 중간에 이제 낙마를 하는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상당히 좀 패배감에 좀 젖어 있고 상당히 좀 다운돼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와중에 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좀 희망적인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대전이 지금 선도적으로 과학도시가 맞긴 한데 기존의 사실 이제 기존의 제일 선도적인 도시였는데 사실 이제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이쪽에 좀 많이 이제 인프라를 뺏기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대전이 이제 이 4차 산업 특별시로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해보겠다고 선언하는 과정에 대통령께서 이제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전국적으로 최초로 좀 트램이 지금 이번에 이제 예타가 면제되면서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범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이 충청권이 도약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노영민 실장이 이제 청주 출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민주당 당대표를 하고 있는 이해찬 대표가 지금 세종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문체부 장관이 이제 도종환 씨인데 청주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럴 때 충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한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아마 이 아시안 게임이 촉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기는 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서 같이 해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데 노를 잘 저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씀이신데, 정 교수님 사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유니버시아드하고 뭐 국제 육상 대회 또 우리가 시세가 비슷한 광주만 해도 유니버시아드도 했고 또 7월에는 국제 수영 선수권 대회도 하죠. 근데 이 대전만 유독 이렇게 너무 또 좀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전 포함해서 충청도가 많이 늦은 거고요. 그 국제 스포츠 대회를 치르는 것이 단순히 경기장을 짓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능력하고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전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부족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다 전문 체육을 통해서 성장 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전만 놓고 보면 아시안 게임 어렵죠. 그렇게 평가를 해보면 대전은 아직도 어려운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전, 충청이 함께하면 그것은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그런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좀 해보자. 이제 이런 분위기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힘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최 교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물 들어올 때 노조라는 게 물이 좀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이 올림픽보다 그 마케팅력이 좀 적다라는 그 평가 때문에 베트남이 반납을 해서 인도네시아가 작년에 치른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 중국, 일본 다른 나라가 치르고 다시 한국, 중국, 일본 다른 나라가 치르고 이렇게 한 16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자카르타가 했고 그다음에 내년이 중국이 하고 22년 다음번에 중국이 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할 차례라는 거죠. 그래서 그 OCA에서도 한국이 좀 해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는 걸 전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4개 시도가 연합해서 하는 데에 저희가 대전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다 전국체전과 월드컵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유치된 것이지 순수히 대전 자본으로 진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 45년 전에, 뭐 37년 전에 지어졌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저희가 뭔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공교롭게도 이제 대전이 그런 국제대회를 못 치른 그 상황이 이제 저희가 명분이 쌓인 거죠. 서울, 강원도, 뭐 부산, 인천, 광주 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대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충청도 홀대한 거 아니냐. 지역 이거 뭐 같이 좀 개발하자. 예, 그렇게 하는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외치지 못하면 대전은 앞으로도 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힘을 모아서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이걸 전초전으로 해서 올림픽까지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강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런 스포츠 이벤트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국제적인 행사는 어찌됐건 사실은 호재는 호재입니다. 사실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래요. 게다가 지금 4개 지자체가 연합을 해서 이렇게 유치를 희망한다는 것도 요즘 사실 뭐 국제적으로 이제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고 사실은 또 국제 이제 스포츠 단체에서 가면 갈수록 이제 실사 수준이라든가 요구하는 그런 기준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여튼 공동으로 좀 분담을 하고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맞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사실 이게 지난 민선 6기 때도 우리 대전 쪽에서 이 아시안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한번 좀 결과는 물론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런 국제 행사 이벤트를 고른 게 아시안 게임이었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궁금증이 조금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스포츠 행사라고는 하지만 올림픽이나 다른 행사에 비해서는 조금 뭔가 좀 네임밸류라든가 홍보력 이런 것들이 약한 건 분명히 이건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아시안 게임을 다시 한번 선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점이 일단은 들었습니다. 다른 뭐 육상 선수권이나 국제 이런 선수권대가 아닌 아시안 게임 그렇습니다. 그죠? 대전이 올림픽을 치를 만한 거는 아직 좀 그런 것 같고. 잠깐 그 얘기하셨는데 우리 사무장님. 대전시가 한번 유치 신청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죠. 그 얘기 잠깐 어떤 과정 거쳤는지 한번. 예, 2017년도에 그 저희 대전시가 그 아시안 게임을 그때는 단독 유치를 좀 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을 잠깐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많은 그 시민들의 의견들이 이제 단독 유치가 되면 굉장히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희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우려와 반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검토를 하다 결국은 이렇게 그 보류 결정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시도가 같이 공동 개최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그 경기장 건립 비용이라든가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부담을 많이 완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청권에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 대전 충청도의 스포츠 인프라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다른 시도에 비교를 해서. 그래서 물론 2010년도에는 이제 진행을 못했지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아시안 게임을 유치해서 여러 가지 지역 개발이라든지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그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2017년도 이제 권 시장님 재임 기간에 이제 아마 그걸 신청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대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서 했다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제 위기에 몰려있던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뭐 하나의 또 전략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잘 맞아 떨어진다는데 그때와 조금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유치 신청을 한 거고요. 유치를 받은 건 아닙니다. 이 경쟁 도시도 이제 국내에서도 대구하고 또 제주가 나서는 걸로 알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제 몇몇 국가들이 지금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제 경쟁력은 있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과연 우리 대전 충청이 유치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 국내 유치한다는 시도가 그 대구하고 제주도입니다. 그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님이 선거 공약으로 이제 그것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해서 아시안게임 유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도. 그러니까 저희처럼 뭐 이렇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한다 이런 발표가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제 그것을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시니까 굉장히 저쪽이 유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근데 대구는 그 대구 국제정구연맹 회장을 지내신 박상하 선생님이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 생에 대구 시민들한테 선물을 좀 주고 가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근데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자꾸 하셨어요. 자꾸 하시면서 그게 이제 수면으로 가라앉았고 현재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내 상황은 저희한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아시안 게임으로 보면. 네. 예, 그리고 또 조금 다른 얘기는 이제 2030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32년도에 남북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해서 그게 만약에 성사가 되면 거기에 대규모 국비가 좀 투입되는 상황이어서 부담이 될 텐데 정부로서는 그런데 2030년도에 월드컵을 개최하겠다라는 또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만약에 저희랑 조금 경쟁이 되면 이제 그런 것이 좀 재정 부담이 올 수 있겠다. 다행인 것은 한일 월드컵은 이제 2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8개 경기장에서 했는데 지금은 남북, 중일 4개국에서 월드컵을 공동 개최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부담이 덜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강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말씀 뭐 잘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아시안 게임과 관련해서는 요즘에 그 국제적인 분위기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올림픽이나 다른 행사에 비해서는 홍보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많은 국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노리고 있는 게 2032년에 열리게 될 올림픽입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려고 그나마 희망한다는 나라 중에 뭐 인도의 뭄바이라든가 필리핀 마닐라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다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사실 원하는 건 2032년 올림픽이에요. 우리나라 서울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왜 아시안 게임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올림픽의 전초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뭐 이제 본인들 나라에서는 준비를 하면은 그나마 비용을 좀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뭔가 좀 국제적으로도 자기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림픽을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그 지자체는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우리나라 서울이 평양과 공동으로 지금 남북화의 분위기에 지금 그 물결을 타서 올림픽을 뭐 공동으로 지금 네, 남북 공동으로 남북 올림픽 공동으로 한다고 얘기하죠. 올림픽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시점으로 봐서는 지금 이런 면에서 보면은 서울 쪽이 오히려 아시안 게임 쪽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있고요. 일단 국제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아시안 게임에 관해서는 각 국제 도시 간의 경쟁이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제주라든가 대구 그리고 지금 우리 4개 지자체 이렇게 해서 경쟁이 오히려 치열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로서는 별로 득볼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86 아시안 게임이 있고 88 올림픽 했듯이 2032년 올림픽을 개최할 나라가 준비 상황 정도 체크하는 정도로 해서 2030년 아시안 게임 만약에 아시아에서 그걸 열게 된다면은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다. 만약 한국이 개최한다면은 뭐 사실 이번 아시안 게임 그러겠지만. 2030년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로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패키지 예. 유치전이 될 가능성이 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그런 예. 말은 안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죄송스럽지는 않습니다. 이미 서울하고 서울이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으로 아주 큰 그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게 최초로 하는 거여서 아주 대대적인 국가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림픽 유치전에서 부산이 이제 떨어졌는데 그런 형평성을 보면 좀 부산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서울이 이제 아주 큰 표 차이는 아니지만 선정이 됐어요. 근데 아시안 게임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좀 너무 억울하죠. 예, 예. 저는 제가 봐도 예. 이제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너무나도 많은 것이 몰려 있고 인프라들이 이제 이미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제 연방 수준의 이제 지방 분권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또 국가의 균형 발전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서울을 몰아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힘이 좀 빠져 있죠. 거기는 경제적으로도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는 지금 이제 그 아시안 그 유대하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등을 하면서 사실 이제 조금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로 인해서 적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최근에 이제 단독으로 했을 때 인천시의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혼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원희룡 지사가 지금 뭐 이렇게 호락호락할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또 뭐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물론 80만 원 받기는 했지만은 그것도 지금 이제 하나의 멍해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뭐 영리법인 그 병원 문제 관련해서 그것도 지금 이제 도민들하고 갈등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이제 들고 나온다면 그것을 그 여론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저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정말 충청권이 명분 있게 중요한 것은 이제 명분입니다. 명분 있게 잘 준비를 한다면 뭐 국내에서는 큰 문제 없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선희 국장님이 굉장히 큰 짐을 지실 텐데요. 네. 저희가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류 대충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4개 시도가 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저희 작은 집이 큰 집이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차제 대전에서 이 뭐 사실상 행정 수도인 세종 수도에 있는데 대전과 북한의 평양이 한번 공동으로 남북 올림픽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너무 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우리 한 국장님 검토를 하셨을 텐데 유치원 가능성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여러 가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이제 유치에 대한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건데 지금 두 교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제 이게 이제 시험을 2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국내 유치전에서 이겨야 되고 다음은 이제 국제 유치전에서 이겨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 유치전에서는 낙관
해주셨는데 실제 이제 저희 유치 활동을 해야 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긴 합니다. 낙관하시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대구나 제주나 다른 지역에서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현이 현재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내 유치전에서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겠지만 이미 그 뭐 서울에서도 80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부산, 인천에서도 2014년도에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수도권하고 동남권에서만 개최하게 됐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번만큼은 저희 중부권 특히 이제 충청권에 유치가 돼야 된다 하는 저희의 그 다른 지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국제 유치전에 가서도 저희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좀 된 얘기긴 하지만 그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몇 년 전에 올림픽 아젠다 2020이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과거에는 한 도시 한 국가에서 이렇게 개최하는 원칙을 이제는 복수 국가, 복수 도시에서 하도록 권장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한 개 시도에서 이걸 준비하다 보면은 상당한 재정 부담과 그 후속 그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IOC에서도 복수 국가, 복수 도시에서 하도록 하는 걸 권고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충청권 4개 시도가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유치를 하게 된다면 상당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요. 네, 부산하고 인천의 적자를 시민분들이 이제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산, 경남, 인천, 경기 지역으로 치렀으면 그렇게 일이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기도 하고 또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성 부분인데 과연 경기장을 얼마나 더 지어야 되고 재정 투자는 또 얼마나 해야 되는지 사실 우려가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네. 강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지금 일단 전체 비용을 1조 2,500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비용은요 예전에 부산 대회는 물론이고요. 뭐 인천 대회는 부산 대회보다 적게는 치렀습니다. 인천 대회 한 절반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기장 신축 비용만 가지고 지금 전체 비용을 제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산 방법이 좀 어떻게 됐나 조금은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고요. 단순 이제 4개 지자체가 뭐 n분의 1씩 해서 한다고 해도 3천억 원 이상씩은 분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 아시안 게임 때 그 주경기장 건축 비용이 한 4,900억 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만 놓고 봐도 사실 경기장만 진다고 해도 1조 2,500억 원 정도가 과연 나올 수 있는 금액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4개 지자체다 보니까 권역이 넓지 않습니까? 운영비 측면에서 본다면 그 전에 했던 도시들에 비해서 운영비가 조금 더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볼 때 증가된 운영비까지 합치고 본다면은 예전 아시안 게임과 우리나라에서 했던 과거에 했던 그 아시안 게임들과 비교해 볼 때는 운영비가 오히려 더 들면 더 들었지 안 그렇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고 있습니다. 대회는 점점 발전할 것이고 규모는 점점 커질 텐데 더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그렇습니다. 한 국장님 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우려의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또 나름대로 경제성을 보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장 그 지방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이제 이 경기장 건립 비용입니다. 네. 저희가 인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 보니까 17개 경기장을 신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략적입니다만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이 그 4개 시도에 있는 이 경기장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경기장들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대회 규격에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에 맞는 그런 경기장들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5개 경기장 정도를 활용이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인천 같은 사례가 좀 36개 종목을 지난 아시안 게임 때 개최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요트라든지 카누 이런 건 이제 저희 이 지역에는 좀 이걸 좀 개최하기가 어려워서 이건 뭐 다른 충청권 외에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이제 개최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면 한 17개 정도의 경기장을 신축을 해야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뭐 좀
계략적으로 했지만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이 경기장 17개를 신축하는 데 비용은 약 한 1조 8천억 정도 들 걸로 추산이 되고 그중에 이제 지금 현재 아시안 게임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한 30% 정도의 경기장 건립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70%가 저희 시도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 돈이고 그게 약 한 1조 2,500억 정도 되고 이게 이제 시도별로 4개 시도가 뭐 4개, 5개 정도 경기장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좀 추산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2021년에 대전 충청권 유치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한 10년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10년 동안 한 3천억 정도를 저희가 이제 나눠서 한다고 하면 연간 저희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부담은 한 300억 정도 부담이 될 것으로 되는데 이 정도 비용은 저희 지금 대전 저희 중장기 재정 계획에도 보면 충분히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그 예산 범위 내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런 비용 추계는 지금 저희가 계략적으로 한 거고 저희가 지금 4개 시도가 이번 3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기본 계획과 실제 비용을 추산을 하는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비용 또 다시 한번 추산을 해서 4개 시도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분담을 하고 하여튼 저희 이번 4개 시도의 이번 대회 유치에 여러 목적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저비용 고효율의 아시안게임을 치르자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회를 준비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교수님. 이거는 지금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야구장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거기에 들어갈 비용이 지금 뭐 한 1,500원, 많게는 13,000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대전은 지금 야구장을 하나 만든다라고 치면 뭐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대전, 세종, 이 충청 남북도만 놓고 각자 놓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30년에 세종시가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전과 세종, 세종과 청주, 천안 이쪽이 지금 다 이렇게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갈로폴리스의 개념에서 이 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비용이 어차피 미래에 우리가 사실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인데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앞당겨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파악을 하면 오히려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대구가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오롯이 대구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모든 게 4분의 1이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다 이미 건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뭐 수영장, 뭐 무슨 육상 뭐 이런 것들은 끝나고 나면 얼마든지 시민들이 사회축을 통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재탄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93 엑스포 때 대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처럼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또 이런 시설 확충도 꾀할 수 있다. 그리고 세종시가 많이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종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아시안 게임 덕분에 지금 도시가 품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분의 1보다는 세종시가 좀 2배 정도 더 내라고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4개 시도가 이제 골고루 1년에 이제 300억씩에서 1,200억 해서 10년 1조 2천 이렇게 프레임을 짰는데 세종시는 건설 과정이 있다고 돈도 많으니 그러니까요. 더 부담을 해라라는 말씀이시죠. 안 그래도 방금 이제 야구장도 얘기하셨는데 정 교수님 그 야구장 문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전으로서는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너무 좋은 기회죠. 지금 야구장이 너무 오래돼서 첫 번째는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그다음에 수익이 이제 그 만원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더 많은 관중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지을 때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미세먼지나 각종 환경에 대한 문제들, 날씨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저희가 뭐 돔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개폐식으로 가느냐 지금 이걸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던 차에 이 야구장을 우리가 개폐식에 활용할 수 있는 그 경기장으로 진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하려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고 인천이 잘못된 이유는 인천은
그 문학 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하라고 감사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4,600억을 들여서 새로 줬어요.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선거 공약을 해서 거기에 체육공원 부지 비용으로 1,300억 정도를 또 썼단 말이죠. 6천억을 그냥 딴 데 쓴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대전에 충청도에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대전이 충남, 충북하고 틀린 이유는 대전은 스포츠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도시입니다. 그 스포츠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대개 전문 체육 대회를 통해서 그 체육 시설이 세팅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수들이 운동을 해서 선수로 크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지훈련이나 대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지도에서 대전이라는 곳은 아무도 전지훈련을 오지 않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전국 시도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수훈련비를 쓰는데 받아서 다 다른 시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동계훈련은 아시는 것처럼 무주 아니면 강원도로 가고, 그리고 동학의 전지훈련을 전부 다 남해안 쪽으로 가고, 그리고 대회를 전부 다 시설이 있는 곳에서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전체 대한체육회 예산을 쭉 보면, 문체부 예산을 보면 대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대전에 오질 않습니다. 그 대회 하나 유치하려고 군 단위에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충남, 충북보다 대전은 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야 되는 명분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안게임이 가져오는 뭐 긍정적인 효과는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설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또 특히 경기장 시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4개 시도가 서로 이제 같이 공동 유치하다 보면은 이 어떻게 분담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또 논란 소지도 있고 예.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뭐 야구장, 대전에서는 야구장이 좋은 기회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왜 야구장 짓는데 그 돈을 또 거기에 써야 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강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역할 분담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가 이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유치하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뭐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를 보면서 3개 도시 이상이 같이 개최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안 된다면 이게 무늬만 4개 광역단체 공동 주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역할 분담이 정말 철저하게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종합대회 같은 경우에는 개폐회식의 그 위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욕심이 없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프라가 가장 없는 곳이 딱 찍어 얘기하면 세종이잖아요. 세종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없는 만큼 투입되는 금액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똑같이 예산을 나눠서 분담하는 건 이건 또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내용이기도 해서요. 어쨌든 이런 게 좀 생기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런 국제대회나 이벤트가 있으면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행사나 이벤트를 빙자해서 무슨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권 사업 이런 것들, 또 무리하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 만드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국장님. 어떨까요? 이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죠? 이런 또 서로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시가 이 유치를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 긍정,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천이 먼저 직전에 아시안 게임을 했기 때문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 대한 걸 좀 많이 봤는데, 하여튼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하면 물론 뭐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됐지만 그 인천 아시안 게임으로 인해서 나온 경제 유발 효과는 약 18조 원 정도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아시안 게임을 유치해서 지역이 얻는 그 편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편익은 이제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인프라입니다. 인프라에도 이제 이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이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지역개발 효과와 관련해서 그 도시 인프라, 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도시 인프라를 또 대거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직접적인 소비 효과로 이제 뭐 외국에서 또 우리 국내 다른 도시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면서 나오는 직접 소비
소비 효과 같은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크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그 최 교수님께서 과거 그 93년도 엑스포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엑스포가 뭐 다들 인정하지만 대전 발전을 10년을 앞당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뭐 지금보다는 화폐 가치가 이제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93년도에 그 경제 분야에 4조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그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그 많이 그 차를 모시면 다니시고 계신 뭐 한밭대로라든지 갑천 우한도로라든지 대덕대로 이 전부 다 그 93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이 돼서 확충이 3년간의 집중 투자되면서 이 도시의 모습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런 대규모 국제 행사라든지 대회를 유치해서 이 지역이 개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대전 그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트램이 됐는데 사실 저희 대전시가 두 가지 사업을 냈었습니다. 하나가 이 트램 사업이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그 대전 이렇게 보시면 이 순환 도로망이 일부는 있고 이게 연결이 중간중간 끊어져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실 때 굉장히 좀 이렇게 교통체증이 많은데 이 대전 순환하는 이 도로망은 전체 연결하는데 약 한 8,500억 정도가 그 소요가 됩니다. 이게 사실 지방비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국가에 요청을 해서 이 도로 인프라를 확충할 수가 있는데 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유치하게 필요한 이런 그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는 국비를 5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 개발 발전에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유치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어떤 도시 기반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생산 고용 유발 효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진짜 좋게 봤을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우려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 충청북도하고 이쪽 대전권 예를 들어서 뭐 오송역을 그때 이제 생기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지역 간 갈등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개폐회식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아마 이제 서로 하겠다라고 그래서 지역 간의 갈등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건 경제적 논리로 저는 풀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가져오는 편익과 그리고 그 편익에 편승하는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것보다는 어떤 경기라든지 개폐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서 지역 간 합리적인 배분을 경제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경기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 지금 이제 우리 한국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대전시의 어떤 교통망을 얘기를 했지만요. 이제 메갈로폴리스 시대가 되면 소위 얘기하는 이 4개 시도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전철망이라든지 도로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경기장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청주공항이라든지 또 이쪽에 항구라든지 대전역이라든지 이런 것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질을 개선한다 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이것을 좀 모색을 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고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 한 번 더 보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습니다. 6만 2천석 규모로 4,700억 원이 들어간 주 경기장을 비롯해 경기장을 새로 짓는 데 1조 7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국비 75%가 지원된 평창올림픽과는 달리 30%만 국비가 지원됐는데 그러다 보니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에도 1조 원이 넘는 재정 적자가 인천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영화관과 웨딩 사업 등 민간 업체에 경기장을 임대했지만 유지 비용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할 경우 국비를 제외해도 최소 1조 2,500억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합니다. 시도당 3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건데 10년간 나누면 매년 300억 원 정도입니다. 경기장 활용 방안을 철저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일회성 행사에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야구장이나 종합운동장 확충에 아시안게임이 기회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 가능성 역시 아직 불투명합니다. 유니버시아드와 국제육상대회를 열었던 대구가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국내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2017년 대전시가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한 전례도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네, 지금 인천의 경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평창도 그렇고요. 사실 적자 문제는 한 번쯤 또 논의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면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국장님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뭐 그 경기장 신축 문제는 4개 시도가 이렇게 분담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이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이라는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인천 사례를 봐도 거기도 17개 경기장을 신축을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연간 그 관리 비용가 한 18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대관 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지금 수입으로 약 한 80억 정도가 수입이 되고 이제 나머지 순수하게 적자로 지금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도 내내 똑같이 이제 4개 충청권 4개 시도가 지금 17개 경기장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뭐 비슷하게 적자가 난다고 봤을 때 저희도 연간 한 100억 정도의 적자가 나올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 시도가 분담을 한다고 한다면 각 시도별로 평균 한 25억 정도 연간 적자 금액이 들어간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5억이 뭐 크면 굉장히 큰 돈이고 또 전체 우리 시 예산 규모에 비하면 저희가 금년도 저희 회계 지방 예산이 한 5조 7천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한 5조 2천억, 매년 한 5천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뭐 그중에 한 25억 정도 연간 투입되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적자 금액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스포츠 인프라가 확충이 됐을 때 그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 편익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비용으로 당장 환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전국대회,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많은 분들이 대전에 와서 소비를 하는 그러면서 또 지역경제가 활성되는 그런 편익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좋은 시설들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체육을 활동을 하면서 그런 편익들은 사실은 비용으로 환산을 하면 수백억, 수천억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적자 금액 연간 한 25억 정도는 대전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고 실제 감당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 교수님. 말씀드리면요. 경기장 짓는 시설만 이제 비용을 생각하면 그런데 평창도 똑같습니다. 경기장 짓는 시설만 갖고는 그 정도 들어갔지만 도로, 철도, 그다음에 뭐 공항, 부대 시설들 해서 전체적으로 12조에서 14조까지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전시가 가져올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장만 보고 있으면은 저거 적자 아닙니까라는데 그걸 통해서 다른 국비 지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 공익시설과 스포츠 마케팅 유치할 수 있는 종목을 철저히 나눠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저희가 자카르타는 알지만 팔렘방은 잘 몰랐는데 이번 아시안게임 때문에 또 알게 된 측면도 있고 대전을 전 세계에 또 특히 아시아에 알리는 데는 참 많은 또 기대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강쌤,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교수님,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적자는 이제 분명해 보이고 매년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얘기해서 정치권에서만 결정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들 몇 명 모여가지고 결정해갖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것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전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단체에서 지금 이제 개최 반대 얘기를 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거기서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거 어떻게 활용할래? 뭐 이런 문제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촘촘히 들어가지고 그쪽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야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금 야당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제가 볼 때는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넘어갈까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저희도 그런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런 의견들을 좀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저희가 강구할 거고 뭐 몇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사례, 그러니까 대규모 체육시설
시설을 해서 오히려 흑자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 좋은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은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예. 대회 전에 항상 그런 준비는 합니다. 평창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종합 스포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기 종목도 있고 비인기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경기장을 모두 건설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인기 종목 위주로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사실 이거는 흑자를 낼 준비를 잘하고 관리도 잘하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의 그 시설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느냐. 사실 운영비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이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자체가 또 공간을 차지하고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창 같은 경우도 그 알파인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가리왕산이라고 하나요? 거기 환경 문제 때문에 이걸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 슬라이딩 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건설 비용이 1,000억 이상이 들어간 이건 사실 최고의 시설인데 운영비 때문에 이게 폐쇄가 됐습니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지난 평창 그 동계올림픽 때 스켈레톤의 윤성민 선수가 정말 우리 최초로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서 사실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키워야 된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훈련을 못하고 해외에서 나가서 전지훈련을 하는 게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지금 열고 있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사후시설물 관리에 그 관련해서는 지금 평창 같은 경우 지금 정부가 평창올림픽 기념재단을 설립해서 여기에 관련된 좀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뭐 운영 방식과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보겠다 하는데 그런데 이거 지방정부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정부 지원이 있으면 좋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정부에 기대게 된다면 오히려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정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정말 같습니다. 다행인 것이 예. 그래서 대전이 좋은 거죠. 선례들이 많아서 뭐 인천도 쳐다보고 부산도 쳐다보고 대구도 쳐다보고 제가 지금 칼럼 쓴 내용을 혹시라도 보실 수 있으면 보셨으면 좋겠는데 평창 올림픽 치르기 이전부터 제가 그 문제를 제시했었고요. 그 형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경기장별로 그 사용 그 후에 네. 그 활용에 대해서 저는 네. 잘 준비하실 걸로 봅니다. 예. 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그 비인기 종목인 경우에 인천 아시안 게임도 부천, 고양, 안산시, 뭐 충북, 충주에서 나눠서 또 이렇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뭐 그걸 다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참 넘어야 될 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제 다 시에서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자님 끝으로 짧게 시에서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지 좀 말씀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여러 의견들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저희가 특히 잘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성공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찾고 있는데 아까 이제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 사실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사실 운영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런던 올림픽에서 비인기 종목이었는데 큰 실내구장을 이렇게 고정식으로 짓지 않고 에어돔으로 지어서 대회를 치고 나서 올림픽 끝난 다음에 공기 싹 빼고 거기다 공원을 조성했거든요. 요즘은 상당히 기술도 이 건축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부분을 최소화하고 편익은 극대화하는 그런 대회가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충청은 국제 스포츠계에서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때문에 기대도 크고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모쪼록 4개 시도가 협력하고 시도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2030 아시안게임을 충청권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